네, 주말엘라의 도전. 또 오늘 이 시간 특별하게 해주실 두 분, 네. 아주 귀중한 두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안녕하세요. 주말엘라가 되기 위해 저도 공개 구원을 할까 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 예. 네. 근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 네, 이미지 심사 없고요. 뭐 재력 안 보고요. 뭐 다른 감정 상태 요거 조금 봐야 되겠지만 저만 사랑해 주신다면 어떤 남자든지 환영합니다. 네. 이거 뭐 연락 안 오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오늘 주말엘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엘라 랭킹녀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좋습니다. 성금 씨 가만히 보니까 중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오늘 꼭 좀 연락 왔으면 좋겠어요. 왕서방 스타일인가요? 아니. 김서방. 죄송합니다. 김서방 네. 스타일이요? 자, 그리고 오늘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네. 만한식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똑똑한 소비의 달인이 되고자 하는 주부들에게 똑똑한 경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머니의 만안식입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는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네. 결혼하실 때 예. 그렇죠? 무엇을 최우선으로 보셨나요? 저는요. 부끄러우셔하네. 예, 너무 오래된 거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한번 솔직히. 되살려 보시죠. 혹시 뭐 소비관념 이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저를 사랑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정에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역시 우리 주말엘라 식구다운 그렇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지난주에는 고정지출 파악하기가 아마 했을 텐데요. 네네. 이번 주에는 변동지출 파악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정지출. 네,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고정지출. 네. 제에게 있어서 제일 아까운 고정지출은 이 담배값. 담배값. 맞아요. 계속 꾸준히 서진 나가는 돈. 씨는 저는 외식비? 외식비. 밥을 안 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 성금 성금 씨도 씨는 저도 그때 식비였죠, 식비. 식비, 그렇죠. 네, 고정으로 나가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지출을 조금만 아끼면 그렇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가계부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은 이 변동지출에 대해서 말씀해 그래요. 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변동지출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변동지출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는 지출을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지출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주거비, 식비, 교통비, 그다음에 통신비, 뭐 생활비 이러한 지출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지출이 있습니다. 예,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때그때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지출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지출들이 매월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얼만큼 쓰는지 모르고 또 언제 얼만큼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많이 새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적자의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또 부채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지출을 꼭 구체적으로 따져봐야지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변동지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최우선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변동지출을 파악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변동지출이기 때문에 매달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도 그러게요. 모르고요. 좀 파악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뭐 교통비 자동차만 하더라도 네네. 자동차의 그 수리비라든가 맞아요. 자동차 세금, 그렇죠. 자동차 보험료는 매월 나가진 않지만 1년에 꼭 나가는 지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가족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계절마다 옷을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항목들마다 이제 분류를 해놓고 그런 금액들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변동 지출은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한 해 썼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연간 비용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동차 수리비 같은 경우는 매달 나가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썼었고 올해도 또 어떤 수리비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출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표에 나왔던 학원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고정지출이 아닌가요? 매달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학원비가 되지만 저희는 교육비로 같이 이제 묶어서 거기에는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변동지출로. 본인의 그 투자 비용이 있잖아요. 대학교 등록금도 될 수가 있겠고, 뭐 유학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달 지출은 아니지만 특별히 자기에게 쓰는 비용들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지출에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학원비, 변동지출도 생각해보면 맞는 게 이하고만 평생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지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그러면 저기 표에 없었던 것 중에서 성금 씨 변동지출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경조사비가. 그렇죠. 네, 경조사비가 제일 걱정인 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주잖아요, 한 달이. 그렇죠. 그럼 4번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보다 경조사비가 더 들어갈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럴 때 네. 있어요. 맞아요. 기훈 씨는 어때요? 저도 경조사비가 좀 출혈이 크고요. 타격이 크고. 특히 봄 같은 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요즘 이렇게들 돌래 결혼을 왜 이렇게 결혼들 많이 하는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받을 일이 없는데 이제 큰일 그래요. 났네요. 아니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방송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상 구입하는데 비용이 그렇죠, 좀 그렇죠. 들어가고요. 뭐 미용실도 다니고 그렇죠,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런 비용 같은 것도 다 변동 지출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에 이제 부모님들은 철철이 옷을 해 입을 수는 없겠지만 자라나는 이렇게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두 벌씩 이렇게 옷을 사주게 되고요. 또 청소년 등의 그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또 유행이나 그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계절에 한두 번씩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옷을 이제 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한 계절에 나가는 비용들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저희가 4계절이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서 가족 수대로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네. 또 그 외에 또 뭐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 보통 여름용 화장품, 겨울용 화장품 이렇게 따로 쓰게 되고 보통 한 철, 두 철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다 소모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예, 얼마 정도 쓰는지 해서 기록하시면 되고 네. 또 미용실도 우리가 보통 주기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보통 뭐 파마나 이제 뭐 커트 이런 거 하시게 되는데 그럼 한 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1년에 한 몇 회 가는지 이런 것들을 곱하기를 해서 연간 비용으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좀 더 아까 쉽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 생일이라든가 네네. 예, 그럴 경우에는 가족들의 뭐 생일이면은 뭐 이제 생일 케이크 그다음에 뭐 식사 대접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많이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보고 해서 내가 작년에도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뭐 10명 있다가 이번에 5명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쓰는 경조사 비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썼고 올해도 쓰고 내년에 쓰는 것들이 경조사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지출들을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얼마 정도 나가는지 본인이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변동 지출도 약간은 또 고정 지출의 의미가 그렇죠. 담겨져 있긴 맞습니다. 있네요. 예. 변동 1년에 지출, 고정 지출이 되는 변동 거죠. 지출이긴 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변동 지출이 가장 많았는지 먼저 우리 성금 씨. 성금 네. 씨는 어떤 경조사비 말고는 뭐 없으세요? 저는 딱히 경조사비 말고는 다 고정 지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별로 사실 딱히 쓸 데가 없어요. 맨날 이 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또 변동 지출이 많지 않다는 것도 좀 의외로 또 괜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좀 새 나가는 돈이 적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역시 저도 변동 지출 중에서는 경조사비가 가장 많이 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족들 생일에 뭐 양가에 조카들 너무나 먼저 챙길 게.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모든 분들이 좀 그럴 텐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세금 중에서도요. 네. 이 전기세나 가스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8월달에 굉장히 무더웠기 때문에 이제 곧 9월인데 9월에 이제 세금 그 전기료 폭탄이 한번 날라오지 맞아요. 않을까 싶어요. 예. 이런 거는 매달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변동 지출로 인정을 해야 되나요? 고정 지출로? 그거는 고정 지출로 일단은 인정을 하시고요. 고정 지출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출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번 여름에 이제 한철 이렇게 전기값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네네. 아마 고정 지출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비상 예비 자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날은 거기에서 좀 이렇게 유동성 있게 지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미리 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비상으로 그 금액을 좀 비상 잡아놓는 자금은 꼭 건가요?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또 변동 지출 중에서 경조사비가 너무 적게 나간다는 거는 또 우리가 대인관계 잘못하고 있는 인간관계라든가 거죠? 사회활동에서 네. 문제가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 지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쓰실 필요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희 또 제사 지내거든요. 아유, 저한테 아, 말씀하지 맞습니다. 마십시오. 왜요? 명절 때 저 8남매 막내입니다. 와우. 네, 저 8일째이기 때문에 다 위로 이제 그럼 조카가 몇 명? 조카가 20명이 넘습니다. 2명씩만 따져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큰 조카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뭐 용돈도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집은 이 설날 세뱃돈 네.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큰일 났네요. 무슨 도박 현장인 줄 압니다. 놈들이 보면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네. 뭐 사채 시장도 아니고 난리 납니다. 하여튼 명절 때 이럴 때 보면 정말 타격이 커요. 이럴 때 좀 할 수 있는 거, 이럴 때도 예비 자금을 좀 마련해놨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명절 때만 되면 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1월 달만 돼도
예, 뭐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는 또 새해 뭔가 새로운 각오로 좀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요. 네. 2월 달에 되면은 구정이 또 있고 그때는 졸업식, 입학식이 맞아요. 졸업식이 있습니다. 네. 3월 달 되면은 또 새로운 신학기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풍이 있고 5월 달에 또 예, 이벤트 많이 있잖아요. 매달리는데요? 잠깐만, 네. 잠시만요. 이게 그러면 고정 지출이 이게 변동 지출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고정 지출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한 번 쓴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매월 예, 또 휴가 있고 다음 달에 추석이 있죠. 예, 그래서 또 연말까지 해서 1년을 정신없이 우리가 쓰다 보면은 네. 변동 지출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1년이 후딱 지나가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이 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 신정, 구정, 네. 구정 있지 않습니까? 구정 때 이제 세뱃돈 나가고 그쵸. 뭐 명절 있으면 돈 나가고 네. 3월 달에 그 자동차 보험 나옵니다. 네. 그 3개월 할부로 끊습니다. 3, 4, 5월 딱 내지 않습니까? 네, 5월에 또. 5월에는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이 있죠. 그리고 또 결혼기념일이 있습니다. 아이 돌잔치 있고요. 그러면 이 4개 폭탄 한번 맞고요. 좀 숨 좀 한번 쉬겠다. 6월 가고 7월 되면 휴가철 돌아옵니다. 8월 달에 정기력 폭탄 맞고요. 도대체 돈은 언제 열심히 달리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큰일 한 달도 났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셔야 될 그래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또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동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동차 세금, 자동차 예, 보험료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의료비 같은 네. 경우 가족 의료비 또 아까 한 계절에 옷을 몇 벌을 사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미용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보통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는 네. 4인 기준이 네. 알뜰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매월 환산을 하게 되면은 네. 한 50만 원 이상 거령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뭐 경조사 비용이 많거나 특히 제사 비용 또 환자가 있을 경우에 네. 의료 비용들이 많이 나가게 되면요 50만 원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인지를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 연간 변동 지출 계획표 보니까 예. 갑자기 답답해지는 이 막막함은 뭘까요? 갑자기 숨이 콱 막히는데요. 저는요, 이렇게 변동 지출이 많다고는 또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이게 정말 기록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잘 모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제가 랭킹을 준비했는데 네네. 오늘 딱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변동지출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변 분들은 얼마나 이 변동지출이 아까운지 랭킹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장 아까운 변동지출과 그 이유는? 이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봤는데 가장 여러분들 아까운 대충 얘기가 변동지출. 나왔어요. 그렇죠, 저희 나왔죠. 경조사비 네.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세 자동세 나왔고요. 나왔고요. 네. 수리비 나왔고요. 자, 그럼 4위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는요. 미용 비용. 옷 사고 머리 했는데 티도 안 나. 서진 씨. 맞아요, 저예요. 그러니까 서진 씨, 옷을 그렇죠. 뭐 방송 때문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가끔은 협찬도 받지만 사서 입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사서 입는데 다음에 또 입으려고 보면 내가 작년에 뭘 입고 다녔나. 그렇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의상비로 돈을 쓰긴 했는데 이게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이요,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은 집에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맞아요.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입을 건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이 현실, 특히 그렇죠. 저는 이 4위는요. 우리 주부님들이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왜 우리 주부님들 아이들 돌보고 어쩌다 한 번씩 머리에 맞아요. 한 번씩 변동 지출 쓰시잖아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것도 네네. 진짜 고심 끝에 그렇죠. 쓰시잖아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이쁘게 딱 했는데 미친나. 아무것도 모르고. 네, 심지어 이러면. 모르는 네. 게 저는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심지어 모르거나 쓸데없는데 돈 썼다 뭐라 그러거나. 아, 서운하죠. 우리 성금 씨 보니까 네. 주부님의 막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성금 씨. 몰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네, 주부님 아.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그럼 3위는 어떤 게 차지했나요? 네. 자, 3위는요. 네. 병원비. 아파서 서럽고 병원비 때문에 아이고 속 쓰려라.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거 일단 뭐 가는 그 순간 몸도 마음도 다 아픈 거죠. 맞아요. 그렇죠. 주머니까지 가벼워지니까. 특히 속상합니다. 치과. 치과 같은 맞아. 거는 조금 아프면 좀 참잖아요. 그렇죠, 치과 좀 그렇죠, 가기 그렇죠. 다들 두려워하니까 참다가 나중에 가면 제 꼴납니다. 큰 깨집니다. 진짜 맞아요. 큰일 납니다. 네. 저 진짜 뭐 잔돈 얼마에 겁나서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우,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네. 어쨌든 맞아요. 이것도 이해됩니다. 팀장님도 네. 좀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팀장님 어떤 변동 지출이 가장 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비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다 보니까는요. 벌써 대학생이에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또 의외로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는 예, 아이들에 의한 그 변동 지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시죠. 내가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이제 네 그래. 스스로 네가 벌어서 교육을 하거라 이렇게. 예.
그렇게 마음은 하고 싶은데요. 아직 여건상 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진짜 멋진 엄마세요. 멋진 주말을 하십니다. 네. 정말요. 네. 저희 엄마도 좀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럼 2위는 뭐가 차지했을까요? 자, 2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경조사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정말 이거요. 낼 때 돌려받을 생각하고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진짜요? 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고. 한번 싹 하셨잖아요. 한번 싹 수금하셨잖아요. 그 후로 잘 안 다닌다는? 저는 이 데스노트가 있습니다. 데스노트가. 그렇죠. 살생부가 있습니다, 저에게. 네. 왔는데, 네. 내가 갔는데 안 왔다. 네. 인간관계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딱. 그렇죠. 이게 이게 사람이 진짜 참 무서워요. 묘하게요. 그런 느낌이 막상 그 시간이 오면 그렇게 다가옵니다. 저는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친구들이 이제 뭐 결혼식에 왔는데 그 친구 결혼식 끝난 이후에 다른 친구들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 머리 위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떠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다 기억이 난대요. 보인대요. 자기가 이제 살펴봤으니까 저 친구가 내 결혼식에 와서 얼마나 냈구나. 그렇죠. 보인다고. 아니, 저도 경조사를 꽤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네네. 다니는데, 왜 다니기 시작했냐면요. 예전에 어떤 선배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보통 에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없는데, 내가 가면 기억하겠어? 그냥 돈 낸 것만 기억납니다. 알지. 이렇기 때문에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 기억한대요. 그렇죠. 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누가 그냥 와서 이렇게 경조사비만 내고 갔는지도 다 기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와서 축의금 안 내고 둘이서 밥 먹고 갔는지 싹 다 기억납니다. 어쨌든 성훈 씨 지금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열심히 다니십시오. 이거 재테크 됩니다. 재테크 됩니까? 그렇죠. 네. 이거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대망의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마음에 확 갑니다. 세금! 눈 감고 코 베어가는 느낌? 그래요. 저 이거 제일 크게 공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험료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험료가 많지 않습니까? 비싸잖아요. 100 얼마씩 하고 막 맞아요. 이러는데 그걸 내고 나면 할부를 이렇게 끊어서 내면은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 돈이 꼭 날아가는, 억울하게 날아가는 느낌. 보험료요. 그렇죠. 사고가 안 나면 좋은 건데. 맞아요. 내년에 다시 들 생각하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네요. 자, 100원만 꽤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아깝습니다. 어쨌든 랭킹 이렇게 해서 성금 씨 네. 덕분에 저희가 4위부터 1위까지 다 알아봤는데 네.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이런 변동 지출도 좀 네. 잘만 하면 아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 팀장님께 비법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변동 지출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또 월별 변동 지출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떤 걸 좀 중요시 저희가 지켜보고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아까 뭐 월별로 해서 저희가 1월, 2월, 3월에서 12월까지 나가는 비용들을 알아봤는데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적으로 나가는 비용인 거고요. 또 가정에 따라서 그 생일이나 이런 것들은 정규적으로 몇 월 달 있고 특히 구정이나 추석 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때 생일이 몰려 있다거나 그렇죠. 또 어른들의 뭐 제사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1년에 그 계획들을 세우셔가지고 지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알아보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쓴 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예산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돈이 새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들 5월에 오는 게 두렵다고 하셨잖아요. 죽음의 5월? 네. 네. 5월에 변동 지출이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변동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변동 지출을 딱히 뭐 줄여서 인간관계를 끊거나 아이들의 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때 선물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이거를 줄이기보다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많이 나가는 달은 그 전에 조금 우리가 씀씀이라든가 이런 돈들을 저축하거나 줄여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그때 좀 많이 쓰면은 크게 가게 부담이 없고 우리가 넉넉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서진 씨가 지금 물어보신 말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대인관계 안 하고요. 자식 노릇 안 하고 부모 노릇 안 하면 그렇죠? 그럼 줄일 수 있죠. 손재미로 살아. 그러니까 혼자 사는 방법만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즘 굉장히 또 맞벌이 부부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변동 지출은 이런 맞벌이 부부들에겐 더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차량만 해도 일단 2대씩 갖고 있는 그럴 수 집도 있죠.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변동 지출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예, 맞습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변동 지출이 유난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또 일단 부부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는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또 가족의 뭐 이렇게 경조사라든가 이벤트, 부모님 생신이 있거나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은 또 우린 맞벌이를 하니까는 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본인들이 어떤 여유를 갖고 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외벌이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네. 또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를 또 당연시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면 괜찮을 텐데 계속 지속이 되고 매년 발생이 되면은 조금 돈을 열심히 많이 버는데 왠지 남는 거는 없고 왠지 허탈하고 그런 느낌들이 들고 이게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특히 경조사비가 시댁이나 친정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많이 나갈 경우에는 부부 간에 좀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네. 예. 우리가 보통 결혼 전에는 좀 경조사나 이럴 때 좀 안 내거나 살짝 좀 빠져도 크게 개의치가 않았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양쪽 집이 이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경조사 비용이 이제 2배로 발생이 맞아요.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런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들을 세워서 지출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이런 변동 지출을 좀 통제하면서 예, 그 현금 흐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좋게 개선을 시키고 여러 가지 좀 합의점을 가져가면서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 변동 지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대략적으로는 뭐 계획을 세우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팁을 좀 주세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새해가 시작할 때 달력을 놓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달은 무엇이 발생이 되고 하는 것들을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꼭 여의치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음 달 되면 또 추석이 곧바로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런 기록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행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가운데 올해는 자동차를 교체할 시기가 됐다거나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용이 그렇죠. 발생되는 맞아요. 항목입니다. 예, 몇 천만 원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올해 뭐 교체할 시기가 있다면은 어떤 그 연간 흐름을 좀 조절을 해보고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부담이 된다 그러면 좀 연장하는 계획을 한다든가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경조사라든가 뭐 요번에 휴가 같은 거를 성수기에는 좀 비싸니까 비성수기 때 간다든가 네. 가족의 의료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든가 해서 전체적인 좀 조율을 하면서 예, 변동 지출을 계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1년치를 한 번에 저희가 예상을 그러니까요. 한다면은 네. 이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네. 줄이자. 네. 이렇게 딱딱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1년 더 탈까? 할 수도 있는 할 수 거고요. 있죠.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 얘기를 들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근데 이렇게 빠듯하게 해서 뭐 이게 좋은 점 있을까요? 좀 사람이 좀 여유가 이렇게 없어지나요? 네, 여유 있게 조금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너무 빠듯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좀 다소 빠듯하고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좀 맞겠고요. 근데 너무 빠듯하게 모든 항목 등을 정하다 보면은 우리 삶이 좀 팍팍해지고 그쵸. 가다가 좀 많이 지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어느 한 항목 정도나 두 항목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계획을 잡으셔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휴가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는 뭐든지 비싸잖아요. 숙박이라든가 음식값도 비쌀 때 이럴 때는 이제 비성수기 때 가시게 되면 좀 더 여유로운 자금으로 좀 더 우아하게 네. 그런 휴가들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수적이지만 어느 한두 항목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미리 예측하고 네.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죠. 같은 돈을 갖고 또 성수기 때가 아닌 비성수기 때 그럼요. 가면은 네. 훨씬 더 좋게 그렇죠. 편안하게 더 놀 수 있을 정말 말 그대로 수도 있고요. 우아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아니면 비성수기하면 같은 돈보다 좀 네. 줄일 수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 계획만 세워놓고요.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통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가계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럼 말짱 도루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계획만 세워놓고 통장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모든 계획들이
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웠던 계획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그 계획을 세운 후에는 반드시 통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생활에서 월급 통장, 그다음에 저축 통장, 그다음에 비자금 통장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변동지출 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4개의 통장들은 우리가 갖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예, 이런 그 변동지출 통장에 우리가 예산 세운 그 변동지출 액수를 금액을 넣어놓고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 이내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예, 좀 더 그 예산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통장을 여러 개 사용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불편하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의외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편리한 관리가 되고요. 네. 나름대로 거기서 더 재미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부님들에게 꼭 실천해 보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변동지출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따로 만드는 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고정지출도 배웠고 이제 변동지출도 배웠는데 이런 거 우리가 배운 거를 이제 활용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활용하면 새어나가는 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매번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새어나가는 돈 모두 꼭 잡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죠. 세상의 모든 여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